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님 네,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 팀장님 아직 안 계시네요. 이런 어떻게 된 거지? 네, 저는 네.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올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로 정기 후원을 해주시고 계신 운누나27님, 눈나님, 귀동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눈남님, 귀동냥님 7월 정기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에피소드 117화 더 플래닛의 데이터 활용 노하우에 에피소드 후원 1,000원 해주신 막송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에피소드 후원이 굉장히 희귀한 상태인데 가뭄의 담비와 담비 같은 같은. 후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분야의 여러 소식과 내용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협업, 광고 등 언제든 제한이 열려 있으니 데이터올릭4 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댓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여기 살아있습니다라는 댓글이 나와갖고 여기 살아있습니다. 이거 어떤 에피소드에 달라주시는 거예요? 그 더 플래닛의 데이터 활용 노하우 최근 에피소드에 네. 시빌리아 님께서 예. 여기 살아있습니다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아.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아마 네.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한 마음에 제가 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막송님 후원도 여기 나오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아, 네. 네. 그 다른 뒷모가파님이나 기억하기 쉬운님, 눈나님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 계신데 언제나 저희는 댓글을 먹고 감사하게 무럭무럭 관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최근에 찾아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네. 마이크님께서 네. 17화 HR 어널리틱스 외국 사례 편에 17화요? 네. 과거 엄청난 과거 아닙니까? 네. 네. 거기에 19분부터 시작한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유튜브는 좀 저희가 유튜브의 감성과는 좀 안 맞게 긴 에피소드만 있으니까 그죠. 1시간짜리가 네, 잔뜩 그리고-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지금 이런 잡담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 이런 거 달아주신 분이 가끔 계신데 새로운 분이 참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멤버 근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근황이요? 네. 우리 이전 방송 녹화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우리 멤버 중에 내일이 있어요. 아, 내일이요? 네. 저 지금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놀라시겠지만 저 내일이는 제 화초 이름이고요. 네, 지금 웃음소리의 게스트분께서 지금 저 멀리에 계신데 그 소개해드릴 게스트분이 저 멀리 계시고요. 예, 저희 내일이가 새싹이 또 났어요.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네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내일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을 때 내일까지만 살 거라고 내일이라고 막 놀리셨었거든요. 저희 화초 친구에게. 화초 친구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네, 별일 없고 별일이요? 뭐 많은데 뭐 다 사는 게 그렇죠 뭐.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박 박사님 어떠세요? 네, 웃지 마세요. 왜요? 네. 저 그 삶의 애환이 느껴지는 네, 뭐 다 그런 뒷말.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게. 예. 저는 이제 프로젝트가 이번 달 마무리여서 오. 일을 좀 바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빨리 좀 잘 끝났으면 좋겠다. 1번 그다음에 이렇게밖에 못 끝내나 2번 이런 생각이 같이 있어서 공존하는군요. 네. 힘들지만 더 하긴 싫고 그렇다고 아. 이대로 두긴 아깝고 약간 이런 느낌? 뭐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겠지만 빨리 끝내야 다음 것도 하고 사람이 살죠.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요즘 왜 이렇게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시니컬하지? 낫겠다는 생각을 네. 최근 들고 있어요. 예, 좀 예. 이걸 더 예쁘게 한다고 한들 네. 뭐 얼마나 나아지나 예. 이런 생각이 네. 막판에 힘드니까 들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좀 더 예뻤으면 좋겠는데 게스트를 네. 모시고 모시는 입장에서 네. 빨리 끝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네. 곧 오시겠죠? 맞아. 네. 오늘 정신을 놓고 아무 지하철을 타는 바람에 지나가셨답니다. 네, 곧 네. 오실 겁니다. 아마 네. 게스트님 소개를 하고 있으면 네. 그러면 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하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네요.
오늘의 메인 컨텐츠. 오늘은 저희의 관심사에 굉장히 밀접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초청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콜드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제가 답장을 잘 받진 않거든요. 그동안은 굉장히 뭐라 그러면 좋을까? 인맥에 근거한 감사하게도 저를 아시는 분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뜻밖에도 기꺼이 요청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초청을 드렸고요. 웹 크롤링 솔루션인 스파이더킴을 운영하고 있는 유패솔루션의 김재훈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펜솔루션 대표 김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회사랑 아이템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사실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회사고요. 이 데이터 마이닝은 기업이나 어떤 고객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데이터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거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데이터 마이닝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가 데이터 활용 단계의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수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데이터 수집을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쉽게 간단한 UI 조작만으로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스파이더킴을 개발해서 지금 이제 상용화해서 운영 중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스 기사 수집해야 돼, 아니면 댓글 갖고 와서 분석해야 돼, 뭐 이런 걸 해야 될 때 다 코딩 공부 직접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웹 솔루션이 있어서 다 수집 알아서 해준다 이라는 거죠. 다른 도구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비슷한 해외 제품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시거나 이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어가 없는 상황이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왜냐면 이제 어떻게든 아름아름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경쟁 상대라는 게 무료의 조금 노력으로 해결되는 솔루션인 셈이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저도 제 석사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 석사 논문이 분석 논문을 써야 될 텐데 그것까지 가지도 못하고 데이터 수집하다가 끝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서, 야, 이거 누구나 다 그러고 앉아있겠다 맞아요. 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예 도입을 직접 하시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다. 맞습니다. 네. 저 되게 정말 단순한 질문 딱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이제 제품 이름이 스파이더킴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관련된 기사를 네. 보니까 딱 이렇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웹 크롤링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정보망을 종횡무진 기어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이어서 그래서 스파이더까지는 알겠는데 킴은 뭐예요? 킴은 너무 1차원적인데 네. 제 그냥 성을 그냥 땄습니다. 킴 그냥 대표님 그 킴이라서. 네네. 제 이름에 이제 성을 따서 만든 네. 거라서. 빨리 KIM 뭐 약자 만들어봐요. 안 되겠다. 멋진 킹 뭐 이런 거 인터내셔널 뭐 이런 거. 그 사실 네. 좀 그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 네. 예전에 왜 우리가 그 토렌토라는 걸 많이 이용했잖아요. 네네네. 사실 토렌토가 뭐 조금 이제 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토렌토를 많이 이용했는데, 토렌토 사이트들을 이용할 때 보면 토렌토 킴, 토렌토 리, 그 토렌토 사이트를 만든 사람의 성을 붙이더라고요. 네, 그런 그거에 데들이 좀, 있죠. 맞아요. 그거에 착안해서 만들어가지고 스파이더는 이런 웹 크롤링을 형상화한 거미의 모습을 스파이더, 이제 웹 크롤링이라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스파이더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좀 중복되지 않게 뒤에 하나를 뭐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냥 뭐지? 스파이더는 일반 보통 명사지. 보통 네. 명사죠. 스파이더 옷도 있고 그죠. 네. 옷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뒤에 뭐 하나 붙이자 해서 붙인 게 그냥 킴. 내가 만들었으니까 킴. 그래서 네. 스파이더 킴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야,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크롤링에 관심이 많고 저도 인연이 되게 많아요. 제가 R 커뮤니티에 사람들한테 저런 사람이 있네라고 알리게 된 계기가 이제 네이버 뉴스 크롤러를 패키지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쓰게 한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크롤링이라는 기술을 사실 연구할 때 필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연구를 못해. 약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거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에 이제 패키지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저도 그래서 이거를 사업화해볼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저작권 이슈나 있다든지 뭔가 다른 게 많지만 어쨌든 이거
크롤러 사업이 가능하겠는데라고 봤던 것 같아요. 해외에는 이미 있었고 음. 해외에는 제일 유명한 게 파이썬 패키지 중에 와 그 패키지를 뭐더라? 요즘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다 까먹었냐? 잠시만요. 스크래피? 네 어, 맞아요. 네, 저희가 크롤링 회사입니다. 그렇죠. 여기 전문가 그러니까, 계시면 그러니까. 여쭤볼 걸 왜 그러니까. 고민했죠 우리? 그 패키지를 음. 만든 데가 사실 사업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 코드를 그거에 맞는 코드를 짜면 걔를 업로드하면 그냥 서버에서 수행 뭐 크롤링하는 거 수행해주고 뭐 IP 바꿔주고 뭐 온갖 기능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 여기는 그냥 이거 쓰는 걸로 천하통일인가 보다라고 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네. 그 뭔가 이렇게 이런 뭔가 사업화가 될 것만 같아 이런 거에 또 뭐 해외에는 이런 식으로 실제 사업을 하는 곳이 또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창업을 하는 계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어떤 공부를 하셨었어서 요런 식으로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 업계에서 창업까지 하시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저는 그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했는데 학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왜냐면 유학생으로서 그쵸, 그쵸. 네, 뭐 미국은 뭐 TMI지만 1년에 학비하고 생활비 다 하면 한 1억씩 나갔어요. 그러면 뭐 저희 집이 부자라는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어쨌든 뭐 힘겹게 저를 서포트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알다 보니까 좀 저 스스로 좀 용돈벌이를 하면서 좀 부모님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은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우연찮은 기회에 학교 이제 쿼드를 걷다가 쿼드는 이제 이런 그 메인 광장 같은 건데 쿼드를 걷다가 이제 블러튼 보드에 있는 어떤 뭐 채용 공고를 해야 되나 파트타임 잡 공고 같은 걸 하나 봤어요. 그게 봤는데 이코노믹 이제 경제학부 연구실에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위성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들 온라인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 사이트, 민간 사이트 등등에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 되는 그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페이도 괜찮더라고요. 사실 페이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교수님하고 뭐 웹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데이터를 처음에는 웹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거를 그때는 자세히는 몰랐어요. 근데 조금 이제 서치해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웹 크롤링이라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거기 작업을 수행하게 된 거죠. 그때 수집한 데이터가 꽤 돼요. 한 50개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으니까. 많이 하셨네요. 엄청 많이 했어요. 데이터 양도 한 수십 기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건네주면 그 박사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이제 논문을 만들고 하는 거에 제가 어찌 보면 이제 리소스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그냥 뭐 이런 데이터 수집은 학계의 이런 연구자들한테만 뭐 쓰이는 기술이겠다. 웹크롤링 기술은 뭐 데이터를 누가 이렇게 많이 활용하겠어? 라는 그냥 생각으로 웹크롤링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됐어요. 그게 언제적이에요? 그게 이제 대학교 학부 때니까 2011년도쯤이었죠. 한 10년 전이네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졸업하고는 이제 컴퓨터 이런 IT 쪽으로 취직을 안 하고 새로운 커리어를 좀 쌓고 싶어서 이제 컨설팅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컨설팅 회사에서 늘 하던 게 어떤 이제 시장 분석 보고서 이런 걸 쓰는 거였어요. 자료 취합부터 시작해야죠.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면 맨날 구글이 우리한테 제일 좋은 소스 원천이잖아요. 구글에서 맨날 이제 서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롤링이라는 기술을 이제 코딩을 짤 줄 아니까 자료 서치할 때 이 필요한 자료들을 마우스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코딩을 짜가지고 자동화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작업들을 다 이제 해서 원천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복되는 작업은 컴퓨터한테 맡기고 그렇죠. 저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의 동료들을 보니까 다들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엑셀로 넘어가서 컨트롤 웹사이트 넘어가서 C, V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모니터가 2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눈이 이렇게 이게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신 걸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사람이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반복 작업에 이렇게 할까?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코딩 기술이지만 나한테는 너무 쉬운 일인데
그래서 나의 재능을 좀 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들한테도 제가 코딩을 다 짜드리고 데이터 수집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었어요. 그때 이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원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사업 기획이라든지 뭐 신사업 기획, 뭐 마케팅 전략 이런 데에 데이터를 많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텐데 이거를 할 때 이런 코딩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좀 코딩하지 않고도 간단한 뭐 어떤 UI 형태의 조작을 가능한 그런 서비스 만들어주면 많이 쓰지 않을까? 해서 이제 회사를 이제 관두고 나아가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 미국에서 창업을 안 하시고 왜 들어오셨어요? 그 제가 미국에서 졸업할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한 군데 오퍼가 온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컨설팅 회사였어요. 아. 네, 그런데 이스라엘 컨설팅 회사가 너무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좀 나라를 사실 동경한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 회사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라는 게 너무 좀 지겨워지기 시작했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그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IT 쪽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저희들한테는. 맨날 이런 미실에 갇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이 컴퓨터하고 계속 씨름을 하는 게 우리의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어찌 보면 숙명 같은 거라서. 그치. 얘 말을 컴퓨터의 말에 인간이 맞춘다 같은 일을 하는 거지. 맞아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도 몰라요. 그냥 숙식도 다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고 여기를 조금만 벗어나는 다른 세상을 좀 살고 싶다라고 해서 어디든 좋으니 일단 뭐 좋은 회사가 있으면 좀 가보자라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던 찰나에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또 연락이 와서 지원하게 돼서 가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로 나와서 가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신 나와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창업하실 때가 아마 미국에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지금 당장은 먼저 드는데 한국 와서 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창업. 그 회사가 한국 회사였어요. 컨설팅 회사가 미국 회사가 아니고. 아, 그래요. 네네네. 이스라엘에 아. 있는 한국 회사. 이스라엘하고 한국 그 대표가 이게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거라서. 근데 이제 아. 한국의 지사 이미 한국에 그- 아. 학교 끝나고 지금 넘어오셔서 여기서 한국에 컨설팅 사업을 계셨던- 하신 거구나. 네네네. 그 구현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아, 네네네. 그걸 미국에서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첫 고객이 그 컨설팅 회사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또. 아. 그 회사 컨설팅 회사 대표님하고는 뭐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네. 네, 뭐 고객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첫 번째 고객은 누군가요? 누구야 이거? 누구세요? 너 당신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 팀장입니다. 와. 네. 지하철 놓친 김 팀장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놓친 게 아니고 평소에 안 오던 그 팽을 아무 생각 없이 탄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잘 안 쓰잖아요. 저 멀리 가 있는 거야. 돌아온다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뭐 어쨌든 그러면 첫 번째 고객은 혹시 저희가 이게 조금 그 업체들 간의 계약을 맺을 때 NDA가 걸려 있나요? 업체 명은 좀 밝히지 말라는 회사들이 좀 많이 그럼 있어서. 괜찮아요. 아 근데 네, 그 네. 뭐지? 그 홈페이지에는 고객 그 리스트 이런 건 있지 않아요? 물론 있죠. 근데 이제 그 업체들이 어떠한 작업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세하게는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네. 그건 그렇죠. 뭐 그냥 궁금했어요. 첫 번째 고객이 아니라는데 그럼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첫 번째 고객이 또 첫 번째 고객한테 나간 건 지금의 스파이더 킴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떤 걸 어떻게 하셨을지가 궁금하네요. 첫 번째 회사는 어떤 분야일까? 마케팅 회사였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꽤 큰 거의 뭐 탑 10 안에 드는 큰 회사였어요. 근데 여기도 재밌는 게 저희가 처음부터 회사를 설립하고 어떤 그 원천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네. 원천 기술 없이 그냥 이런 사업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나왔던 거라서 네. 일단 저는 시장 검증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과연 진짜 시장이 있는 건지. 검증부터. 그래서 왜냐면 개발을 하려니 개발하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리니 이거를 시장도 검증되지 않은 아이템에 비용을 많이 쏟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장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한 페이지짜리 그냥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거를 하는 회사니까 혹시 웹크롤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밑에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만 만들어 놨어요. 랜딩 페이지만. 그렇게 해서 시장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를 좀 해야 되니까 데이터와 관련된 사례들을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데이터는 이렇게 수집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올려 놓으니까
이제 한두 개 이제 오. 고객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제 고객이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회사였는데 거기는 이제 네이버에서 어떤 특정한 키워드 한 100개씩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걸 주시면 그 키워드에 대해서 블로그 그리고 카페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올 텐데 그 상위 10개까지만 수집을 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목이랑 본문을. 그러면 이제 최신의 뭐 어떤 이 키워드에 대한 트렌드가 어떤 건지를 이제 보면서 자기네들 기업들한테 이런 것들 지금 이슈랑 트렌드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마케팅을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걸 이제 컨설팅 해주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작업을 외주로 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사실 많아요. 많아요. 네. 어, 그리고 엄청 실제로 많아요. 말씀하신 거에는 아마 랜딩 페이지랑 블로그를 잘 보셔서 된 걸 텐데 음. 뭐 재능 사이트 이런 데 가면 크롤링 외주 한다는 사람도 엄청 많고 엄청 많죠. 예, 예. 그렇구나. 크롤링 구한다는 사람도 엄청 많고 음. 예. 그 단가도 천차만별이고 맞아요. 네. 그 단가가 차이가 나게 될 그 뭔가 별개질 뭔가 단가가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얘를 완결하는 GUI 프로그램까지 해서 주느냐 DB까지 포함돼서 아니면 그냥 내가 아예 수집해서 데이터만 넘기느냐. 그럼 이제 스파이더 킴은 그걸 직접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것까지 GUI 그까지 다 구현을 한 제품이라고 하셨던가요? 사실 뭐 GUI가 구현되어 있죠. 그 GUI를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저희 거를 조금만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해서 또 드리면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아마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하신 건 지금 말씀하신 스파이더 킴 정도의 제너럴라이즈된 아니죠. 그 크롤러가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죠. 지금 보면 이제 카페랑 뭐 블로그잖아요. 그러면 키워드 넣기까지만 있다거나 그다음에 날짜 넣기 이러면 클릭하면 데이터가 뭐 엑셀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레벨의 맞아요. 프로그램들이에요. 예. 그때 그 업체는 그 엑셀로만 그냥 달라고 했어요. 데이터만 달라고 하는 데도 많아요. 데이터만 달라고 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실제로 데이터 양이 꽤 저한테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일이었으니까 그 수요는 확실히 있었죠. 됐죠. 맞아요. 네.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 일들을 먼저 계속 그러니까 그런 소위 이제 외주를 받는 것 같은 일로 먼저 시작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외주를 뭐 지향하지는 않지만 그죠. 네. 외주를 받았던 이유가 시장 검증을 위해서 시장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계속 블로그는 컨텐츠를 일주일에 한 많게는 2-3개씩 올렸어요. 아 정말요? 네. 열심히 하셨네. 엄청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저희는 IT 회사로 이제 태동이 됐는데 실제 IT 개발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놀라야 하더라고요. 왜 IT 회사가 개발 안 하고 왜 사업 담당자도 마케팅 담당자 뭐 이런 사업 인력부터 뽑느냐라고 좀 놀라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업 인력을 먼저 뽑으셨어요. 왜냐하면 마케팅을 먼저 해서 시장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블로그 글 쓰고 진짜. 그리고 홍보하는데 뭐 키워드 홍보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고객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느꼈죠. 이게 시장이 확실히 있구나. 그러게요. 약간 뭐라 그래야지? 작은 시장? 작은 시장이라보다는 그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다 개인으로만 진행돼 왔던 아름아름 프로젝트성으로 지나가던 이 시장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수요가 충분히 많아서 기업을 차려도 될 정도가 됐다라는 걸 확인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게 그건 아무도 확인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보통은 열정으로 이건 대박이야 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장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 회사가 처음에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저희가 개발 아이템은 사업 초기 때부터 머리 구상은 있었고 기획은 좀 해놨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자를 몇 명을 뽑고 그럼 비용이 얼마나 나가고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1억 이상은 들겠더라고요. 아무리 작아도 그렇죠. 맞아. 근데 회사가 뭐 스타트업이 아시겠지만 돈이 그렇게 처음부터 있는 회사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원이 그때 정부 과제 하나 받고 뭐하고 하니까 한 6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6천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대표로서 이거를 개발에 외주를 줄 거냐 아니면 개발자를 뽑아서 만들 거냐 아니면은 시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사업 인력들은 개발자보다는 조금은 이제 비용은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사업 인력을 먼저 뽑아서 시장 검증한 다음에 외주는 어차피 돈은 조금씩 이제 벌리니까 그거를 좀 바탕으로 하고 나중에 R&D 과제나 이런 거 하나 받으면 1-2억은 보통 주니까 그거 받아서 개발자 뽑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만들어보자. 계획이 착착착 있으셨네요. 근데 또 그 계획에 세웠던 것들이 하나둘 이뤄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감사했던 거죠. 신기하다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돼요라는 걸 알리는 걸 먼저 하겠다라는 의사결정도 굉장히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고 왜냐면 저만 해도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고 혼자 못 만드는데? 그러고 못한 거거든요, 그냥. 보통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그로 끝난 거지. 그래갖고 이거 생각해보니까 아예 솔루션화 되기 전에라도 근데 그 사업권 내에서 외주 형태로라도 일이 굴러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존재한다는 증명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그거는 또 좋은 인사이트 같습니다. 다음번 나도 좀 해봐야겠다. 이거.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금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같은 얘기를 좀 같이 많이 들어봤는데 저희가 그러면 또 지금 창업하시고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8년 창업이신가요? 그래갖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이것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네, 참.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간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네, 그 스토리가 또 너무 긴데 또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되고 큼지막한 좀 그 해프닝 이벤트들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한 2021년 18년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그해 12월 31일까지는 거의 주로 외주를 받아서 이제 외주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좀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개발자는 없었고. 그러니까 직접 하신 거죠? 제가 직접 하기도 했고 네. 너무 의뢰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직접 이제 안 돼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거를 또 다시 외주 네, 주셨군요. 또 다른 외주들. 네, 개인 프리랜서들이 되게 많으니까. 엄청 많아요, 맞아요. 네. 그게 보통 접니다. 여기 계시군요. 아마 저 저희가 같은 연결되지 사람.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 뿌렸어요. 뿌리면서 이분들한테 이제 건네주면서 저희는 사실 수익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저희가 바랐던 건 고객들이 단순 크롤링이 아니라 크롤링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저희는 파악하는 데 주력했어요. 왜냐하면 그치. 그게 제일 그거를 중요하지. 파악해야 서비스를 만들 때 그거를 녹여낼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로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흔치 않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도 나눠놔서 많이 요구하는 것들은 하나의 어떤 클러스터링 집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좀 단편적으로 가끔씩 요청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19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자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둘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뭐 사람을 그렇게 잘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쉬운 일이 원래 인사가 만사라고 쉬운 일이 네. 아니죠. 네. 뭐 급하게 좀 만들려는 이제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빨리 해야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그냥 화려한 이력만 보고 사람을 뽑았어요 처음에. 저 같은 사람입니다. 화려해. 그냥 뭐 대기업 어디 나왔다 하면 그지. 그냥 그것만 보고 뽑은 거예요. 거기 나왔으니까 잘하겠지. 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막상 이제 그 큰 비용 주고 이제 과감하게 엄청 이제 스타트업이 줄 수 있는 거의 한계치의 비용을 주면서 그분만 오시면은 다 내가 구상한 걸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일이 될 것처럼. 맡겼는데 일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분 실력이 모자랐던 건가요? 아니면은 그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저희 내부의 다른 서포터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 한 명만 있으면 일당백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기획자도 필요하고 기획자가 깔끔하게 짜놓은 기획을 바탕으로 또 각 파트 뭐 프론트엔드라든지 백엔드라든지 또 저희는 크롤링이니까 크롤링 엔진 개발 이게 다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웬만한 작업들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겪으셨네요. 네, 그래서 특정 영역의 전문가였다는 건가요? 다른 그렇죠. 것까지 다 맡길 수는 없었다. 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다 할 수 있는 있다. 다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리는 풀스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풀스택이래요. 그럼 프론트도 다 하고 백엔드도 다 하고 뭐 심지어 크롤링도 다 할 수 있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길래 그럼 다 만들 수 있겠네요?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시길 저희는 뽑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지는 않았나 보네요. 말씀만 듣고 이게 맞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급하니까 그 사람을 그럴 테스트해본다라는 시간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를 할 어떤 뭐 테스트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그럴 사실 여력도 없는 여력도 거고. 없고 해가지고 다 비용이니까 또. 그러니까 당장 비용. 투입해야 네. 되는 그런 거라 그런 거죠. 맞아요. 이게 어려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썼죠.
많은 돈을 쓰면서 이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맞아서 중간에 또 헤어지겠다라는 또 어려운 말도 하고 또 그분 안 나가시겠다 그러고 그럼 우리가 전별금이라도 좀 많이 줄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 돈이 있으면 우리 망한다. 당신 한 명 때문에 우리 모든 배가 다 침몰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울고불고 좀 이렇게 하면서 진짜요? 그걸 못 내보내는 건가요? 일을 잘 그럼요. 못하는 상황인 건데 해고잖아요. 해고 노동법에 많이 걸려. 그럼 그분 어떻게 하면 해고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일단 고용 한번 하면 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일을 못한다라는 근거를 쌓아놔야 돼요. 증빙을 해야 겨우 증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증빙이 그게 일이네요. 그 증빙이 현저해야 돼요, 심지어. 완전 네. 그럼 시간도 걸리고 엄청 걸리죠. 엄청 걸리죠.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 하나 뽑는 게 그래서 엄청난 일이 되는 거구나. 뽑는 것도 어려운데 해고는 더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이제 학습을 한 거죠. 배운 거죠. 실패해서 이제 이렇게 뽑아서도 안 되고 또 이런 분을 또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뽑는 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인사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채용을 조금은 이제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죠. 어떤 전략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는 일단은 추천을 좀 많이 받았어요. 결국 이렇게 돼요. 네. 맞아요. 결국 같이 이렇게 됩니다. 일해본 사람들이 네, 얘기해주는 게 내부 직원들의 인재 추천을 해가지고 일단 인사 검증에서 일단 1차 필터링은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몇 명을 좀 구해 놓으니까 이제 이런 개발팀이 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발팀이 이제 개발자 면접 때는 직접 들어가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날카로워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볼 해서 줄 이제 아는 좀,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 자기가 같이 일해야 되는데 이제 프리라이더라든지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같이 일했다가는 힘들거든. 내가 일이니까 네, 내 네. 일이니까. 그 앞에 있었던 얘기가 지금 인사로 넘어가 버리면 제가 질문 못 드렸는데 뭔가 이제 그 크롤링 외주를 많이 받으시면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찾으셨으니까 이거 빨리 만들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떤 걸까요? 크롤링을 잘 아시겠지만 크롤링이 사이트마다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죠? 다 각각 만들어야 돼요. A라는 사이트는 A에 맞게 또 만들어야 되고 B라는 사이트는 B에 또 맞게 만들어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은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구글이 작년에 발표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웹사이트 개수가 한 12억 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예상치가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12억 개의 크롤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글도 12억 개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도 많은 의뢰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게 사이트가 다 다른데 이 다른 사이트들을 매번 그때그때마다 만들기도 힘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범용성을 갖춘 크롤러를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범용성을 갖춘 서비스 웹 크롤링을 만들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웹 구조는 다 다를 텐데 웹 구조가 다른 거에서도 또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HTML의 이런 그 구조들을 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시멘틱 웹이라는 기술이에요. 네네. 그 시멘틱 웹 기술을 저희가 이제 학습을 시키면서 다른 케이스들이 어떤 게 있을 때는 이거를 새로운 케이스로 놓고 다음에 이 케이스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라라고 이렇게 계속 학습하고 보완해 나가니까 이제 수집의 범위가 넓어지더라고요. 학습을 한다는 거는 모델을 쓰신다는 건가요? 네. 룰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룰 베이스로 했다가 룰 베이스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한도 끝도 없다 해서 학습을 하게 되죠. 이제 지금 이렇게 범용성 갖춘 크롤러는 좀 애매하고 그 뭐지? 컨텐츠를 따로 지정해서 이 우리가 쓰는 콘텐츠 뭐뭐뭐가 있구나라는 걸 파악했던 솔루션들이 옛날에 뭐 리더빌리티라든지 그 외 뭐지 기사 볼 때 그 웹 익스텐션에 클릭 딱 누르면 색깔 예쁘게 바꿔주고 본문만 나오게 나오는 익스텐션 같은 게 옛날에 한참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약간 비슷한 접근 중에 이제 룰 베이스인 셈인 거죠. 룰 베이스랑 통계 베이스 확률적으로 이게 본문이야 같은 걸 취급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게 오픈소스로 아직 남아있긴 한데 제 기억에 쓰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 특히 우리나라 웹은 더욱더. 근데 이제 그거를 일일이 이제 외주 일을 받으시면서 분석을 하신 거겠죠 아마. 네. 네. 뭐, 그게 이제 기술적인 허들이 될 거인 것 같네요. 그죠. 집약된 이제 의뢰건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들어가고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엔진을 고도화하게 된 이제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남들보다 좀 자랑할 게 있다라면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돼
여러분들이 한 번도 평생 동안 들어가 보지도 못할 사이트들 그런 사이트들까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크롤링 잘한다라는 거는 사실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긴 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많이 해봤다. 많은 그쵸, 사이트. 네. 한 사이트만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는 여러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접해봤다는 게 사실 크롤링을 좀 잘했다라는 거에 좀 인정해주는 기준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와 세상에 이런 사이트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저희가 크롤링 잘한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이렇게 코드 보다 보면 이걸 이렇게 짜놨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이트들이. 근데 이게 무슨 생각으로 짠 거야? 이런 것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일단 욕하고 이제 안 하는데.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 웹이 그렇게 되는 게 더 많아서 많죠. 네, 네.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클래스명 이런 것도 막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많고. 그렇죠. 아, 이제 육두 문자 나오죠 이제 진짜. 네. 그리고 지금 접근이 되게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이트에서 개편하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새 사이트잖아요. 맞아. 끝도 없죠, 그게 뭐. 네. 뭐 얘네가 감사하게도 관심 없어서 잘 안 바꿔주는 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바꾸면 그 바꾼 때부터 대응 개발하는 때까지 데이터 수집 못해요. 그렇잖아. 그 기간은 뜨는 거야 그냥. 그냥 그러면 다 같이 매달리고 있다가 바뀌었다는 알림 같은 막 달아놓고 바뀌었어 기다려봐 빠바바바 이래 된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범용성을 갖춘 글로벌 모델 같은 걸 만들고 걔가 다 커버하기가 제일 맞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 아 근데 뭐 좀 비약이 있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 100%전 세계 웹사이트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계속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랜덤으로 네. 이제 국내외 사이트 한 100개를 그냥 이제 난이도별로 나눠가지고 100개를 랜덤으로 넣었을 때 저희가 70%는 맞췄거든요. 그러면 뭐 물론 모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70%가 그대로 갈지는 사실 미지수긴 하나 어쨌든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100개 랜덤으로 넣자. 그래서 70%만 도달하면 우리는 서비스 상용화한다. 지금 이제 이 상태인 거고 계속해서 어쨌든 계속 이렇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좋네요. 그 아마 만드시면서 느꼈던 헛들이란 건 사실 그런 구조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큰 사이즈, 그러니까 뭐 개인이 하는 레벨이 아니고 아니면 일회성으로 데이터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 레벨에서 요청할 때 생기는 다른 요구사항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큰 대기업들은 시스템을 짜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요. 시스템. 네.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쓰게 해달라.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 파일로 던져준 게 끝이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를 어떤 스토리지에 이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뭐 대시보드를 어떻게 보여지게 다 뭐 대시보드도 있고 데이터베이스화를 이제 자기네들이 요구한 대로 딱딱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자기가 요청할 때마다 딱 그 값들이 제대로 불러와지게끔 그러니까 사실 ETL이죠. Extract, Transfer, 이제 Load 이거 세 개를 아예 시스템화 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예 솔루션을 만들어 달라는 거네요. 자체 맞아요. 자기들만을 위한 거네. 네네네. 왜냐하면 데이터가 양 엄청 많아요 거기는. 그죠. 요구하는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데이터를 파일 단위로 관리하기 힘들 테니까 아마 뭐 DB 단위 레벨로 적재를 해주세요. 같은 형태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는 짐작이 또 들고 뭐 그렇게 되면 사실 한 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모니터링 계속 봐서 데이터를 적재하고 수집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를 한 번에 주세요 끝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계속 언제부터 지금까지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계속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면 크롤링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만드는 게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밑바탕은 되어 있으니까 그 밑바탕에서 이제 조금은 좀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이제 해드리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해결됐던 문제라서 그 저희가 이제 좀 볼륨이 커지면서 이렇게 큰 작업들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인프라 아키텍처를 잘 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냥 크롤링을 잘하는 회사인 거지. 그런데 이런 인프라 아키텍처를 고도화하는 또 이런 작업들이 이제 대기업들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파트너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깨달은 거죠.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다. 마음 같아서는 10억을 다 먹고 싶지만 10억을 다 먹어가지고 우리가 잘할 자신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거 1억만 먹고 나머지 2억은 저기 주고 나머지 3억은 여기 주고 이렇게 이제 잘하는 업체들하고 같이 정말. 이제 콜라보로 들어가서 큰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맞겠네. 안 그러면은 또 개발자 뽑아야 되고 그걸 그런 할 일 수 있는 나중에 안 개발자 뽑아야 들어오면 되는 거지. 사람만 남으니까. 그렇죠. 음, 회사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네요. 일단 몸집을 키운다고 능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할 수 어. 있는 걸 일단 잘 해놓고 차근차근 우리가 이 기술은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그때 이제 좀 영입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리고. 늘려가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어허. 10억을 다 먹겠다고 달려들면 이제 되게 아까 그 시장성 조사를 먼저 하신 것부터도 그렇고 되게 적재적소에서 선택과 결정 이런 걸 되게 잘 해서 여기까지 쭉쭉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잘 한 것만 얘기를 하니까 아, 못한 것도 많은데 자, 그럼 이제 못한 거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못한 건 잘 얘기를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러게요. 지금 같이 일하셨던 팀 분들, 그러니까 그 회사 분들은 어떤 펑션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능을 나눠서 하셨어요? 예를 들어 지금 10억에 한 3-4 회사가 같이 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러면은 크롤링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오기까지를 담당하셨다면 나머지 회사는 어떤 일들을 담당하게 되나요? 이를테면 어떤 회사가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집한 거를 그 적재도 잘하고 뭐 이런 아키텍처도 이제 잘 짜주고 나중에 이제 분석까지 요구해가지고 시각화까지 해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시각화까지 아예. 네, 아예 이제 대시보드로 리포트가 다 나오게끔. 처음부터 갖고 온 소스로 바로 다 보게끔. 근데 그러려면은 원천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게 이제 불순물들이 많으니까 수집 다음에 이제 정제를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들에 맞춰가지고 정제를 깔끔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상치도 있고 결칙치도 많고 하니까 전처리 해야지. 전처리를 해야지. 그럼 깔끔하게 맞춰주면 이제 클린한 데이터셋이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또 분석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분석. 회귀 분석, 뭐 상관 분석, 뭐 자연어 분석 등등 여러 분석을 돌려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나온 결과를 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시각화, 뭐 차트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로 당신이 지금 요청한 그 어떤 데이터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봐야 이제 전사가 그걸 보고 지금의 현황은 이렇구나 이해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작업에 들어가는 전문 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수집에 좀 특화돼 있으니까 수집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수집을 잘 해주고 그럼 요거는 이제 또 아키텍처를 이제 잘 짜는 그 팀한테 또 넘어가가지고 아키텍처 짜주면 저희가 그 위에서 이제 노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수집해주고 또 정제하는 또 기업이 와가지고 정제해주고 정제되면 또 분석 전문으로 하는 또 회사한테 분석 넘어가고 분석 회사가 분석 잘해주면 그것도 이제 시각화하는 또 업체한테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같이 역할을 나눠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 정도 일을 맡긴다 그러면 되게 큰 대기업일 텐데 내부에 분석 인력이나 개발 인력이 있을 텐데 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외주를 주게 되는 거예요? 분석도 막상 해보면 도메인 널리지도 필요하고요. 그쵸. 그렇지. 그 저희가 다 해보려고는 했는데 그 사이즈 자체가 너무 커요 일단. 그 기업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자체가. 그 제가 질문드린 거는 그 기업 내부에도 개발자나 분석가가 있을 텐데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만 다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 거의 턴키처럼 지금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런 걸까요? 저희 사례를 생각해봐도 데이터다오까지만 할 것 같은데라는 그러니까. 느낌이 드네요. 네. 그 뭐 여기에서 대기업 제가 아까 대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SK나 이런 데도 저희가 이제 일을 하긴 했는데 그런 데는 뭐 데이터 수집까지만 해주고 분석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제 회사의 규모인 거고요. 그보다 조금 작긴 한데 업체명은 좀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럼요. 예. 뭐 연 매출이 뭐 1조 원 이상 되는 큰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도 이제 대기업 리스트에는 있는데 그런 데는 내부에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팀은 없더라고요. 저희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팀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하는 게 이제 데이터 팀은 있어서 데이터 팀이 이제 같이 미팅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어디까지냐면 본인들은 예를 들어 부동산 회사라면 부동산에 대한 널리지는 이 사람들이 저희보다 훨씬 뛰어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그런 것들을 갖다 주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랑 같이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도메인 널리지가 있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 어떤 다른 변수들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정말 띵 하는 소리가 날 만큼 굉장한 그 어떤 보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딱 시각이 딱 부동산에만 포커스되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데이터만 보더라고요.
더 넓게 볼 기회가 있는데 네. 그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그렇죠. 같다. 부동산 그럴 수 예를 들어 있지.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예측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어떤 뭐 변인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딱 그 변인들이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알던 알던 것들. 네. 논문에서 보던 변수만 음. 보통 찾겠죠. 그런데 저희가 막상 해보면 부동산 가격의 변수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엉뚱한 곳에서 또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 걸 못 찾는다 그분들은. 왜냐하면 이 도메인 널리지 있는 분들은 딱 거기에만 포커스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 이제 같은 게 있는 거구나. 가치 분석을 이제 저희는 하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많이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수집했던 이 데이터랑 이 가격 예측이랑 좀 같이 붙여서 분석을 해보면 어떤 뭐 유명한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이런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은 이제 같이 하고 그래서 대기업에 있는 그 분석팀은 주로 이제 본인들이 도메인 널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랑 같이 붙어서 이제 분석하는 데 좀 포커스가 맞춰 있고 시스템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 도메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석팀을 그쪽에선 데리고 있는 거고. 그렇죠. 저희가 시간이 지금 네. 어느 정도 음.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우선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각자 소감 좀 듣고 네. 그다음에 또 즐거운 2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끝까지 들으셨던 앨리스님 먼저 소감 요청 드릴게요. 아, 어떠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되게 지금 너무 몰입해서 들어가지고. 아, 정말? 그래가지고. 역시 사업 얘기가 재밌어.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를 듣는다는 건 항상 게스트분들 모실 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 과정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있고 2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팀장님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확실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아, 이렇게 계획적으로 좀 시야를 보면서 가야 되는구나. 저 같으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로 일단 뛰어들어 보고 뭐 되면 되는 거고 망하면 망하는 거. 보통 스타트업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오래 못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교훈을 좀 물론 이제 실패한 거 얘기 안 하셨겠지만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제가 먼저 요청드렸다고 앞에 소개드렸던 것만큼 관심 가지고 있던 분야였고 그리고 저는 저 같으면 다 할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에 얘기 들었을 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 들고 있을 때 생기는 수익의 차이가 크기도 할 거고 근데 이제 뭐라 그러면 좋을까? 나눠줄 때 그 오히려 커뮤니케이션하기 힘들지 않나? 같은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게 됐었고요. 여러 회사 교통 정리. 네, 그거를 잘하는 PM이 있어야만 굴러가는 일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뭐 같이 손 맞추고 이렇게 하는 같이 들어가는 컨소시엄 팀이 아예 서로 이제 한 번 맞았으니까 계속 가보자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처음 그걸 구성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그렇게 의사결정하시고 계속 그걸 진행하셨다는 게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롤링 쪽에 먼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제공하려고 노력했던 입장으로서 저거 시간 들여서 만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엄두가 안 나는데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뭐 사이트 70%를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라는 게 아무리 모델이고 뭐 노가다고 한다고 해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뉴스 사이트만 해서 우리나라 뉴스 100개까지만 해보자 라고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패키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안 해야겠다 다시는. 쉽지 않군요. 네. 이거 할 일이 아니다. 안 해야겠다. 일단 노가다니까. 네. 그게 뭐 엄청 창의적인 일도 아니야 심지어. 힘들고 노가다고 노동 집약적이고 하나하나 일일이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안 팔리면 쓸모없는 노동이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뉴스 사이트 100개라는 게 사람들한테 팔리는 타겟이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라고 하고 걔는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예 전체 사이트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만드는 제품의 모양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부분이 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도 지금 방송 나오시면서 혹시 일부 소감 지금까지. 지금까지 소감 저는 그 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뭐 강연을 하거나 이런 자리는 많이 가서 사실 긴장을 별로 안 하거든요. 저는 이런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게. 근데 또 그 팟캐스트 음성만 또 이렇게 나가는 거는 또
처음에는 좀 긴장이 되고 그랬어요. 처음 아, 하는 거라. 정말요? 네. 그런데 그 우리 또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뭐 짧은 시간 내에 금방 적응되고 같이 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긴장을 하면 뇌가 경직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죠, 그죠. 맞아요. 까먹지. 자꾸. 계속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도 이렇게 좀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네, 2부에는 더 파격적인 얘기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두근두근. 할 줄 아시네. 투비 컨티뉴. 이러고 2부는 나오지 않았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바로.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2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낼까요? 네. 네.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